도장 찍어버릴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온 30대 주부입니다. 결혼 전 제 남편 정말 다정다감했어요. 이젠 널 위해서 담배도 술도 끊을 거야. 정말 오빠 감동이야. 감동받긴 이르다고.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 후 3년이 지난 지금은요. 에이씨. 아침에 밥도 없고 말이야. 또 술 먹었어? 그래. 술 좀 먹었다. 내가 할 말 있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혼하자. 아니 월말 행사도 아니고 저희 남편은요 툭하면 이혼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깨또 미안해 여보 이따 일찍 들어갈게. 문제는요 하루도 안 지나서 말이죠. 떼레레레레레 나 너랑 살 수가 없어요. 난 너랑 못 살아요. 부사가 이혼하자는 거야.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혼해요? 아니 이혼이 누구 걔 이름인가요? 술만 먹으면 이혼하자는 제 남편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야, 웃기다. 네. 야, 이 아내분 환장하겠다, 진짜. 아니 이게 연애 때 이래도 문제인데 결혼이라는 것은 둘만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태균 씨 진짜 솔직히 대답해 줘봐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 중에 이혼하자는 말을 아내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전혀 없죠. 정말 태균 씨는 아내한테 진짜 잘해. 난 진짜 다시 태어나면 태균 씨 진짜 아내가 될 거야. 저도 왜냐면 다시 태어나면 사람으로 안 태어나려고. 뭘로 태어날 건데? 야, 모르겠어요. 암소한몸? 뭐 이런 거.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한번 모셔볼게요. 왜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정말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술만 드시면? 네. 남편이 연애 때는 진짜 저한테는 되게 다정다감했거든요. 1년 전부터 남편이 술만 먹으면 진짜 막장 드라마 대사를 읊듯이 우리의 인연 여기서 끝이야. 난 너랑 살 수가 없어. 우리 이혼해. 좀 술 안 먹을 때는 어때요? 당신 진심이야?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은 미안하다. 다음엔 안 그러겠다. 그 말만 해요? 술을 조금 적게 먹고 고쳐보겠다 얘기를 하지만 또 이혼하자. 네,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죠. 진심은 아닌 것 네, 같은데. 근데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최근에 남편 차에 이제 이혼 서류를 이혼 서류를 그러니까 뭐 술버릇이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그 서류만 있어요, 그 양식만. 서류를 발견을 했는데 남편의 그런 속마음을 제대로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오늘 이혼 듣고 싶은 서류를. 거예요. 진짜 속마음을. 그래서 진짜 속마음이 이혼이라고 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면은 저도 마음을 더 정리를 해야겠죠. 오늘 엄청난 걸 저희들한테. 아니면 술이 좀 되셔서 이혼 서류 한 장 주셔 이렇게 받아오셔가지고 본인도 차에 있는 거 보고 몰라 이게 뭐니 혹시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예. 저희가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 사직서 같은 거를 쓰고 다니는데 그걸 실제로 내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약간. 아니 혜성 씨는 진짜 KBS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주망이 있어요? 아까도 여기 마이크 달 때 혼자서 사직서 내고. 아니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큰 일을 저희들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진심을 듣고 싶다. 오늘 남편을 만나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왜 그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불만도 많고 불만이 스트레스도 있어요?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불만이에요? 총각 때는 진짜 일주일에 술도 많이 먹고 거의 1년 내내 거의 한 300일 넘게 술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술 먹는 것도 이해를 못 해주고 이게 편하게 좀 술을 못 먹는 게 이제 불만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다고 편하게 술 먹는다고 이혼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제가 이제 테이프 그렇죠. 만드는 공장을 다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12시간 주야로 일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보내줄 때도
불편하게 내보내주니까. 그래서 가슴속에 이혼 소리를 품고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 진짜 이혼 소리는 왜? 그거는 이제 크게 한번 싸워가지고 제가 이제 욱하는 마음에 그냥 동사무소 가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서류만 그냥 차에다 넣어놨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봐가지고 남편이 이런 이유로 그 이혼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어요? 자유가 없다. 솔직하게는 남편이랑 이렇게 아이가 먼저 생기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살림이나 육아나 이런 게 쌓인 게 많아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남편을 그렇게 술자리를 불편하게 보내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술을 먹으면 항상 정말 고주망태.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보일 정도로 마시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지금 한두 번 정도 뭐 먹는다면은 좀 노력하고 300일 계신 것 가까이 같아요. 드셨던 분이 한두 번 정도면 진짜 저도 그거는 약속시키는 거 이해는 아니에요? 하죠. 근데 그 한두 번 정도도 정말 술을 엄청 많이 먹어서 항상 시간에 쫓기듯 마셔서 30분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셔요. 30분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셔요. 30분에 소주 2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마셔도 항상 남편이 먼저 취하고 혼자 소주 4-5병을 마셔야 거의 그 자리를 일어나는? 근데 근데 그렇게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뭐가 어때요? 집에 오면 저한테 항상 시비를 걸거나 에이씨 막 이러면서 애들도 있는데 아이 물건에 토를 하거나 그런 걸 또 치우지 않거나 이게 있으니까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싸우면 거의 일주일 내내 술을 먹고 아, 싸운 싸우게 다음에는 되죠. 네. 정말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게 회사 무단결근까지 하고 회사도 아이고, 그러면 일에 지장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운동을 해가지고 한두 번 나가거든요, 한 달에. 근데 운동이 10시에 끝나요. 근데 10시에 끝나면 술집에 들어가면 10시 반이잖아요. 네. 예. 와이프는 항상 12시에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12시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먹어. 있으니까 그걸 빨리 먹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니까 그 한 번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남편이 좀 개인 시간이 너무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조기 축구에도 가고 회사 회식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아이랑 그렇지, 붙어 있죠. 네. 집안일은 전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잘 생각해봐요. 정말 설거지 하나도 안 도와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26개월 아이가 있는데 한참 손 많이 갈 때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냥 아이를 눈으로 봐요. 그것도 퇴근해서 거의 밥 먹고 한 10분 정도? 그 사이에 뭐 남편이 좀 피곤하면 그냥 아이는 막 혼자 뛰어놀고 있고 남편은 그냥 잠들고. 그래서 아빠가 있는데도 다쳐요. 그쵸. 아이 혼자 막 뛰어다니다가 입술이 터지거나. 네. 아이 생일날 같은 날은 그래도 아빠니까 챙겨주실 거 아니에요. 아이 생일날에도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아이 생일 전날에도 술자리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자제해서 먹고 내가 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생일 케이크를 사지 않고 자기 먹을 케밥을 사와서 그 남편이 또 술을 먹으면 꼭 집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집에 와서 먹어야 돼, 밥을. 네. 나는 그게 가장 궁금하네요. 원래 케이크 살라고 그랬는데 케밥으로 잘못 생각한 거죠, 술 드셔서. 그쵸, 앞자가 똑같잖아요. 그쵸. 뭐를 사와야 되는데 이러다가 케밥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 배가 고프니까 항상 저는 배가 고프거든요. 왜냐면 퇴근해서 집에 가면 솔직히 먹을 게 없어요? 네, 밥솥 보면 이제 밥도 없고 그러면 혼자서 거의 사발면에다 이제 물 부어놓고 그 퇴근해서 이제 그거 먹고 아니 그 아내분한테 여쭤볼게요. 밥을 해놓으시면 되지 왜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밥을 해놓을 때는 또 안 찾아요. 남편이 밥이 있을 때는 안 찾고 꼭 없을 때만 찾는. 아니 사실 뭐 그깟 밥이 뭐 저는 그깟 밥이요? 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
제가 이제 집에 맨날 혼자 있으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라고 생각이 들 생각이, 정도로 왜 혼자 계신 거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내일은 아이랑? 그런 게 아니고 아이가 이제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는 26개월 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친정에 가게 돼요. 아, 친정에 있다 오시는구나. 네, 그러면 거기에 쌍둥이 조카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그 조카들을 되게 좋아해요. 또래들. 좀 있다 보면 안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이 계속 달래고 하다 보면 늦게 가는구나. 네, 결국에 그런 걸 얘기를 왜 안 해요? 좀 집에 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좀 일찍 와라. 얘기를 하면 항상 아이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들 뭐만 얘기하면 아들 다 이제 아들 위주니까. 아들 쪽으로만 가니까 이것도 서운했었구나. 네. 남편이 아까 돈 버는 기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또한 제 시간 없이 이렇게 육아랑 살림에 지치다 보니까 파출부 같은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거든요. 남편이 좀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남편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항상 남편이 많이 없거나 그때가 언제예요? 제일 힘들 때는 아이가 아팠을 때. 그치, 그때가 제일. 아이가 태어나서 거의 일주일 만에 열이 나서 입원을 했는데 그 역류성 요로 감염으로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발도 있었고 거의 아이 8개월 때까지만 해도 제가 병원에 입원이 한 4-5번 정도가 많이 돼요. 하셨네. 근데 남편이 항상 아이 침대에 그냥 걸터 앉아 있다가 가거나 핸드폰을 보고 가거나 저는 남편이 있어도 힘드니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는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8월 달에도 아이가 이제 검사 도중에 재발이 와서 아유. 입원을 했는데 3-4일 동안 진짜 좀비 생활하듯이 아이를 봤거든요. 너무 이게 뭐지? 마음이 너무 외롭고 막 이래서 울었겠어요, 병원에서. 퇴원 날짜가 잡혀졌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퇴원하니까 집에 청소도 좀 해놓고 정리를 좀 부탁을 했거든요. 당연히 근데 해줘야죠. 근데 돌아오는 말은 아 귀찮아 내일 할게. 아 귀찮아 내일 할게. 아, 나 집에 너무 가니까. 힘드니까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생각 없이 에어컨을 틀고 잤더니 몸살이 왔다고 회사 출근했는데 쉬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랑 병원에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집 청소 같은 거 못하고 안 나 하고. 네. 태어나는 날까지 계속 울었던 거예요. 야, 서운했겠다, 진짜. 그날은 제가 일을 하다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회사 얘기해서 조퇴해서 와이프가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늦게라도 갈라 그랬거든요. 오직하면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지금 뭐 병원에 가고 안 가고의 그래. 문제가 아니라 아빠라는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그 말투와 이걸 보면은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성의 없게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가고 그게 그냥 서운한 거죠. 아니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진짜 사랑이란 마음이 더 앞서면 애한테 좋은 환경 주려고 청소도 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빠는 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조금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한테 솔직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맨정신에 진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있었어요. 그거는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시댁을 안 가요. 추석 명절 때도 안 가고 최근에 이제 아버님 한갑이었는데 그것도 안 가더라고요.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내분이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예, 되겠네. 이거 좀. 이제 아버님 생신 때 왜 안 갔어요? 그거는 제 잘못이긴 해요. 제가 아버님 환갑인 거를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술 문제로 진짜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봐야 되고 이 뭐 기억해야 될 부분은 거의 좀 놓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신이 없구나. 네. 그 시어머니랑도 좀 뭐가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제가 아이 보는 것도 힘든데 속색이 남편이 있어. 자꾸 술 먹는다. 속색이니까 응. 어머니 아버니가 좀
또 도와달라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오히려 저한테 너무하다고 애미야, 네가 너무하다. 왜? 이해하고 그러지 라는 식으로 말씀을 유난 하셔. 떠냐? 네, 좀 약간 근데 그거를 어머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건 새벽 2, 3시쯤에 꼭 전화를 하니까. 새벽 2, 3시쯤에 꼭 전화를 하니까. 두세 씨 아, 싸우고 전화를 하는 주무시고 거예요?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미국에 남편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꼭 술을 먹으면 그 두세 씨 시간에 오니까 속상하는 마음에 그 시간에 완전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무튼 우리 시대 측에서도 지금 나오셨거든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부부간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동생 입장에서만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재수 씨가 그 이혼이라는 일 대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오히려 재수 씨가? 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어제 작가님이랑 통화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럽고 좀 놀랐는데 그 이혼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무책임하게 뱉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달라지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또 남편의 지인분이 함께 나오셨거든요. 절친이라니까 잘 아시겠죠. 예. 안녕하세요. 남편 지인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표정 누구야 하는 표정으로 계셔가지고 오늘 얘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서로 한 명이 말을 하면은 안 들어주고 덕에 또 짜증을 또 내면은 얘도 또 짜증을 또 내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 같아요. 맞아요. 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은 제가 봐도 좀 많이 맞췄어요. 결혼 전에는. 제가 1년 내내 먹었거든요, 술을요. 같이? 예. 예. 그리고 결혼 후에는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예. 근데 술 먹고 난 다음에 좀 주사가 주사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랑은 먹을 때는 뭐 주사 같은 거는 아예 없었고요. 집에 가서 예, 좀 시비를 걸고 꼭 밥 먹고 그 집에 가서 시비 건 건 전 모르죠. 그치, 모르지. 완전 이상한 거잖아요. 들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서로 문제가 있지 이게 한 사람이 잘못한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아내랑 평소에 대화를 좀 많이 하면 어떨까?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대화를 나눌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긴장돼요. 얘기를 하면 긴장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백 마디가 날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무슨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아니, 자기 이제 타당한 이유를 다 맞아, 대요. 맞아. 그거 듣다 보면 대화가 단절이 돼버려요. 참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이게 그래.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선을 자꾸 넘어가니까 그거 넘어간 것 같더라. 남편이 2시에 그런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냐. 나는 야 헤어져 이럴 거야. 내 며느리하고 아들이 그렇게 하면 지가 알고 결혼하고 나서 안 그거는 그래요? 어머님 아들 이따위로 지금 이렇게 해서 행동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나 괴롭히고 있어. 애들이랑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은 속으로 사실 부하가 치밀어 오르죠. 아이고 우리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하세요. 차라리 신동엽 씨 저한테 전화해요. 내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신동엽 씨는 그때까지 술 먹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정말 남편이 여기까지 나와주신 게 참 고맙거든요. 그래도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좀 대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색하지만 예, 이게 마중물처럼. 그 집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좀 말투 좀 이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쁘게 말 안 할 때마다 어때요? 해피해요. 무서워서. 해피. 해피하다고 했잖아요. 피한다. 갑자기 왜 영어가 나오나 했더니 해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대화를 나눠봐요. 인정하면 이 집에서처럼 하지 말고 네가 이쁜 짓을 해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개선의 의지를 가지시고. 알겠어. 내가 좀 고쳐보도록 노력할게. 그렇지. 그러면 아내가 이제는 우리 새 식구가 더 행복해지려면 오빠가 술을 먹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이렇게 보내는 만큼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와 나를 위해서 좀 관심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술 먹고 실수한 거 미안해. 술을 안 먹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만 드시면 매일 먹을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냥 편하게 한두 번만 그냥 내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도 천천히 적당히 먹고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인생 선배로서 어차피 나가게 해줄 거를 아주 찝찝하게 나가게 해주면은 배려한 것도 상대방이 고마워하질 않아요. 12시에 전화 안 할 테니까 오빠가 알아서 먹고 대신 와서 주사 부리지 말고. 아유, 나는 좀 웃기시네 합니다. 나는 웃기시네 해요. 왜 그러냐면 왜요? 자기가 술 먹고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아, 이 사람은 믿을만하니까 여보 당신 갔다 와 했겠죠. 근데 매번 술 먹을 때마다 틀리니까 아내는 술도 그렇지만 남편의 마음이에요. 당신보다는 아이와 우리 가정을 위하는 마음. 남편이 지금 하는 행동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애 아플 때도. 지금 둘의 아이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둘의 아이잖아요. 저기 지금 둘이 대화로 이렇게 풀어가는. 내가 승질났으면 예, 내가 예. 풀어서 참은 건데. 지금 이렇게 좋게. 저는 그래요. 아내가 마음 놓고 당신 갔다 와라고 할 수 있게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내가 술 먹으면 제대로 내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 당신 믿어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자신 있어요? 술 먹고 이제 주사 안 부릴 자신 있어요? 네. 주사 부리면은 그러면은 술을 끊을 자신 있어요? 네. 그래, 그렇게 약속을 해야죠. 동네가 어디예요? 동두천이라고 그랬어요? 네. 저기 그리고 집에 사 먹고 가 해장국을 왜 집에 가서 그래? 이렇게 먹어. 거기 선지 해장국 얼마나 맛있는데요? 콩나물 넣고 해가지고. 케밥 이런 거 말고. 그럼 무거지 해장국집도 동두천에 세고 셌어. 먹고 가요. 5,000원이면 되는 걸 그걸 왜 집에 가가지고. 아내 음식이 진짜 맛있나 봐요. 네, 나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근데 저는 술버릇은 저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은 지금 알코올 총량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을 마셔야 될 걸 이틀을 마셔야 되니 그 양을 나는 오늘 다 풀어야 되겠어라고 막 드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캔을 2캔을 사와서 아이를 좀 이렇게 낮에 막 놀게 해서 피곤하게 재우고 두 분이서 이렇게 건배하면서 그래, 이렇게 그게 좋지. 마시면 허리나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 아니다. 합의점만 본다면은 이건 고민이 아닐 것 같긴 해요. 의지도 보이셨고 행복한 가정 꾸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 근데 고민이다? 뚫렸어. 누가 눌렀습니까? 제가 참 뚫렸어. 누가 눌렀습니까? 제가 참 아하, 조빈 씨. 저도 머리를 묶어봐서 알지만 이 정도 시간 지나면 여기가 지근지근해요. 지금 정신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쑥스러워하셨잖아요. 저는 더 쑥스러워요. 그러면 눌렀다고 치고요. 눌렀다 치고요. 고민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남편분께서 정말 사소한 일만 잘 해주셔도 또 감동을 쉽게 받으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고민이 아니라고. 아내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었겠다 생각하시면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1, 그만!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듯이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노력하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같이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많이 고치고 할 테니까 행복하게 이제 앞으로 잘 살자. 싸우지 말고. 얼마큼 사랑하는지 얘기해줘요. 많이 사랑해.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자, 100표 넘어갔죠? 자, 200명 중에, 자. 뭐야. 100표.